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루벤스 타로 상담사 동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타로 강의 컨텐츠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최근에 이제 학교에 나가서 이제 타로 강의를 조금 하게 되었는데요. 자랑할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제가 좀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조금 공개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조금 약간 타로를 처음 보시는 초급자 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고 또 도움이 되고 또 쓸만한 것들로 조금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먼저 많이 또 궁금해하는 것들이 그 상담 절차에 대해서 조금 이제 또 힘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이 장면부터 들어갑니다. 자, 질문자가 질문을 합니다. 요거를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좀 바꿔보죠. 자, 질문자가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질문을 줍니다. 어떻게? 타로 리더한테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질문을 약간 정리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올 한 해 연애가 가능할까요? 라고 명확한 문장이 정리가 되었죠. 자,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질문자가 바라는 자신의 소원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수업 때도 이제 설명을 조금 이제 드리지만 타로 카드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한 상담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점이나 다른 상담을 조금 이제 예로 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신점 같은 경우는 영능력, 아니면 상담은 심리 분석 이런 도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 이런 것들은 사용자의 역량이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타로 카드는 우리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질문자가 물어봤던 그 소원과 어떤 에너지와 갈망이 타로 카드에 투영돼서 뽑혀서 나오는데, 그거를 타로 리더가 읽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질문에 비해서 우리가 솔직한 바람이나 질문을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타로 카드도 우리가 좀 정확도가 조금 낮을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장면에서 어떻게 한다? 바로 우리가
질문을 명확하게 정리해 본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자, 또 첫 번째 스텝을 이해를 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두 번째 스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텝 2. 자, 카드를 섞습니다. 카드 섞기. 말 그대로 카드를 섞으면 되는데,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초보자 분들은 우리가 카드를 원래 섞는 형태는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그냥 골고루 섞이도록 섞어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신뢰도 이 입장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타로 리더가 있어요. 자, 타로 리더가 타로 카드를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막 착 능숙하게 잘 섞어요. 막 이렇게 막 잘 섞어요. 근데 막 초보자가 이렇게 막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막 섞고 막 하다가 정리가 안 되면 조금 뭐랄까 그런 상담사의 입지가 조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수강생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신뢰도를 위해서 조금은 내가 카드를 좀 멋있게 섞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됨. 조금 내가 카드가 우리가 보통 타로 카드 사이즈가 평균이 이제 한 요 정도에서 나오는데 약간 뭐 아동용 카드나 뭐 문구용 카드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 작은 카드도 좀 있기 때문에 내 손 크기에 좀 맞춰서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일단 카드를 섞는다. 근데 최대한 내가 조금 멋스럽게 섞어보면 좋다. 그리고 이제 카드를 쫙 펼치는데 요거는 그냥 매트발이다. 매트발. 제가 타로 상담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마술사는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카드를 제가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포커도 다루고 뭐 타로 카드도 다루고 다 다루는데 어쨌든 내가 카드를 펼치는 이 스프레드 쫙 이렇게 여기 이렇게 펼치는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패드발이다. 그냥 마찰력 없는 담요나 뭐 마우스 장패드나 뭐가 됐든 이걸 위에다 쫙 피면 이거는 스프레드가 된다. 그래서 그냥 눌러서 그냥 펴면 된다. 이렇게 제가 차차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기를 잡아서 그냥 이렇게 착 쏟고 착 쏟고 착 쏟고 착 섞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밀어주면 된다. 이런 느낌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패드만 있으면 잘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제가 씬 넘버 3으로 할게요. 3번 장면입니다. 자, 카드 뽑기와 그리고 엔드 스프레드. 자,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요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 3카드하고 그 4카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3카드, 4카드가 무엇이냐면 카드를 3장 뽑으세요. 그리고 카드 4장 뽑으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교육장에서는 왼손으로 뽑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이제 옛날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타로 1세대 선배님들, 이렇게 선배님들
선배님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딱 보면 집중과 그리고 무의식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평소에 보통 오른손잡이가 대체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왼손으로 뽑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어떤 에너지, 진짜 소망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카드에 나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왼손으로 카드를 뽑으세요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통 타로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라고 이제 보통 이제 약간 암묵적인 국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또 심리학 그 전공자로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사실 요즘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고 이거는 제가 이제 그동안 뭐 해온 경험에 느끼면 사실은 왼손 오른손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자, 나한테 맞는 타로 카드를 뽑기 위해서는 사실 집중이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타로 카드에 조언을 구하고 싶어하고 내가 이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려면 사실 왼손 오른손의 개념보다는 집중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왼손 오른손보다는 상담을 할 때 집중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상담사도 내가 상담 환경을 굉장히 차분하고 집중력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내담자도 상담사에게 네가 얼마나 잘 맞추나 보자 이렇게 약간 떠보는 느낌이 아니라 타로 카드에 내가 알고 싶은 답을 구하듯이 물어보는 약간 조언을 얻으러 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타로 카드 모아주는 것이 굉장히 시너지가 난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어서 마저 또 설명드리면 흔히 우리가 이제 사대라고도 하고 좀 쉬우면 우리가 이제 주파수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요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왜 하냐면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가거나 이럴 때 요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타로 카드에 대한 적중률, 쉽게 말해서 타로 얼마나 잘 맞냐, 잘 맞냐, 이런 이야기를 보통 이렇게 좀 많이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답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상담자와 내담자가 얼마나 교감이 상호작용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시즌 장면에서 이야기를 하죠. 질문 정리.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카드를 섞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좋은 조언이 이루어지도록 타로 카드에 빌면서 카드를 섞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타로 카드나 그런 상담자를 뭐 레벨을 테스트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조언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서로 합해져서 이 좋은 기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카드의 정확도나 운세나 그런 기운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고 내가 이걸 잘 참고해서 좋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가 고민을 한다면 적중률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렸고요. 그래서 이 1번 단계와 2번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 심리학에서 라포라고 합니다. 라포는 쉽게 말해서 친분 혹은 신뢰 형성. 자, 우리가 잠깐 또 심리학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제가 타로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똑같은데, 사람들이 우리가 내담자들이 보통 내담자,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 잘하고 하죠. 자, 이분들이 이제 심리 상담 센터에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사실 저도 조금 예전에 심리 상담을 받을 때 좀 되게 좀 많이 무서웠던 적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이제 그 학창 시절에 교무실에 불러가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막 면담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좀 굉장히 좀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거를 하는데 우리 상담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되게 많이 투자합니다. 또 이게 또 뭐 사례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경우는 1회기, 그러니까 1회차 상담 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선생님이 그냥 앉아서 그냥 이 내담자가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계속 주고 뭔가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낭비하는 것 같아도 결국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이 내담자가 상담사를 믿게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시간과 많은 노력들과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감당하시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뭐 편하게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로는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타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 더 이제 운적인 것들이 있고, 그리고 조금 상대적으로 재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개인 영향의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요. 뭔가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존재에 기댈 수 있다라는 거. 조금 더 인간보다 좀 상위의 개념, 운세, 하늘 이런 거에 좀 기댈 수 있다는 개념에서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로를 좀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를 찾아서 온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제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다음 장면 넘어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타로 카드를 뽑는 절차를 지금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 그 다음 절차가 바로 이제 배열입니다. 자, 배열인데 이제 진짜 우리가 다시 본론을 가서 3배열과 좀 4배열을 알려드릴게요. 자, 굉장히 쉬운데 저는 요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상황과 시간의 개념으로 나눠집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따졌을 때 이 3배열 가지고도 상황과 시간을 다 쓸 수 있는데 요거 됐고, 요건 제가 나중에 또 할 거고, 할 건데, 일단 지금은 초보자분들이 타로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3배열은요, 자, 상황이라고 한다면, 질문이, 예를 들어서, 자, 썸 타는 그 친구의 마음. 자, 요거는 상황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뭐 싫어하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보통 3카드를 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상황. 또 자, 이것도 가능해요. 자, 내가 이 회사에 취업이
될까요? 될까요?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상황 주시는 게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자, 오케이.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현재, 사귀고 있는 애인의 속마음.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대학교를 진학해도 될까요? 그 다음에 내가 이사를 가도 될까요?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상황주 3카드는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3장이 되어 있고,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상황은 이렇고, 현재 상황은 요렇고, 그리고 미래 상황은 이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3카드 배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와 현재를 맞추는 작업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실은 이 3번이 미래 카드가 중요한 건 맞아요. 이렇게 미래 맞추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거와 현재를 맞춰야지 이 타로 리더가 말하는 미래의 상황이 이 내담자에게 그만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타로 카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 타로 리더의 메시지가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맞추는 작업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필요한 작업이다 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지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면 질문이 언제라는 내용이 우리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잠깐만 예를 들면 1년 내에 연애 가능할까요? 요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3개월 안에 취업이 될까요? 혹은 이런 것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이사, 혹은 해외 이동,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질문이 우리가 시간 중점적일 때 우리가 이 시간 배열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3카드로 할 수 있지만 4카드로 하면 이렇게 1, 2, 3, 4로 해서 여기서 봄,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우리가 4장으로 나눌 수도 있고, 혹은 기간을 한 달로 잡아서 1주, 2주, 3주, 4주도 가능하고, 또 계월로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이제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한번 이제 예시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좀 해보죠. 제가 강의를 많이 나가면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습니다. 학생들한테 절대적인 이 질문이 연애운이더라고요. 연애운. 특히나 이제 이거는
뭐 남녀노소를 뭐 불문하고 언제든지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고, 제가 오늘도 이제 그 포항에 그 학교를 갔다 왔는데, 진짜 이게 학생들이 이거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제 크가지 이제 예시를 좀 두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속마음이라 우리 속마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라는 개념을 만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고 있는 남자도 나를 좋아할까?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고, 진짜 이게 되게 순수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동심을 제가 깨뜨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최대한 좋게 풀긴 했는데, 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요? 요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뽑기 전에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질문자와 상대방이 어느 정도 만나거나 대화가 되거나 뭐 얼굴을 알거나 뭐 인사를 뭐 했거나 이런 정도의 단계를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짝사랑인 경우가 있잖아요. 짝사랑일 때 나오는 3카드하고 어느 정도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3카드랑 교류를 좀 넘어서 썸일 때 3카드랑 또 사귈 때 3카드랑 또 싸우고 헤어지거나 또 재회가 됐을 때 3카드는 다 맥락이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디테일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학생이, 그러니까 질문자가 물어봐요. 자, 이렇게 물어봤으면 타로 리더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 친구랑 뭐 싸워서 화해를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지, 짝사랑인 건지, 뭐 교류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3카드를 뽑아주는 거예요. 자, 3카드를 뽑아주는데, 제가 아주 친절하게 수업 시간에 가이드북을 드립니다. 가이드북을 드려서 거기에 적절한 키워드를 찾아서 연습을 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웨이트 타로 카드를 78장을 원데이 클래스로 다 절대 못 외운다. 이거를 한다고 하는 건 사기꾼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가 아니면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좀 다룰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조금 드리고 찾아서 거기서 이 상황에 어울리는 표현들을 찾아서 이거에 맞게 연습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잠깐 좀 화면을 좀 해서 실제로 연습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쓰는 카드 말고 우리가 일반적인 웨이트, 일반적인 디자인, 그 노멀 디자인에 좀 가까운 카드를 좀 써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잠깐 화면을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뭐 오늘 제가 학교 가서 했던 사례인데, 어떤 학생이 지금 썸인데 사귀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막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좀 헷갈린다, 아리까리하다, 좀 헷갈린다 라고 이렇게 좀 했을 때, 그 친구의 속마음을 알고 싶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지 이렇게 좀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실제로 다시 한번 가져와서 해볼게요. 자, 리얼로 이제 카드를 섞습니다. 이렇게 카드 섞은 다음에, 자, 3장을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즉석 정말 랜덤한 카드를 뽑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첫 번째 카드는 바로 과거입니다. 과거. 자, 이 과거 카드를 봤을 때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 감정은 조금 부정적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5개의 컵 카드는 뭐 수많은 키워드가 있지만 어떤 그런 실망스러움과 그리고 이제 반전의 가능성을 두 가지를 레포를 다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컵 5개 중에 3개가 무너진 거는 이 상대방이 분명히 과거 시점에서 이 질문자에게 어떤 실망하거나 어떤 좀 분위기를 깨거나 어떤 그런 감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카드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약간 대면대면하기도 하고 뭐 썸인지도 모르고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친구와 그 질문자가 좀 사이가 조금 애매한 상태라면 아마 이 넘어진 이 3개의 컵만큼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그런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 남은 2개의 컵만큼 어떤 상황이 어떤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상대방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끊어진 거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카드로 근거해서 봤을 때 지금 이 질문자한테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관계가 끝났다고 보기에도 그렇고 포기하기에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이 2개의 컵만큼 남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일단 대면 한 거 알았고, 이제 그 친구가 과거 시점에서 나한테 실망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지금 상태는 그럼 어떠한가? 자, 지금 상태. 자, 이 7개의 검 나왔는데요. 이거는 원래는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그 도망자 카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도망자. 그 도망자인데요. 도망자. 그런데 문제는 이 7개의 컵을 들고, 아니 칼을 들고 이 사람이, 주인공이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이 주인공이 컵을, 아니 칼을 자꾸, 왜 그러냐, 자꾸 칼을 이렇게 들고 5개만 들고 2개는 여기다가 내려놨어요. 자, 이 말은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이 사람이 칼을 잡을 때 손잡이를 안 잡고 칼날을 잡았죠. 자, 이 말은 어떤 거냐? 아직 이 사람이 나에게서 완전히 마음을 접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2개만큼 나한테 남은 감정과 미련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또 이제 사이가 또 대면하다면 아직까지 화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등장인물이 지금 뒤를 돌아보고 있잖아요. 자,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말은, 아, 내가 도망가지만 이 지금 떠나온 감정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카드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 상대방이 아직까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더 잘 지내볼 마음도 있고, 관계를 발전하고 싶은 심리도 여기서 보여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봤을 때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나한테 실망은 했지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나와 잘해보고 싶은 의사와 마음의 미련이 조금은 남아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살려보는 게 포인트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미래 카드를 우리가 조금 볼게요. 자, 이 카드 전차 카드 나왔습니다. 자, 전차 카드 나왔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차 카드는 무조건 목표를 향해서 앞만 보고 나를 따르라 돌진하는 카드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쨌든 지금 두 사람이 아직까지 대화가 되고, 어쨌든 뭐 좀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을 밀고 나가서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쟁취해도 좋겠다. 그래서 뭐 이 질문자가 되든 상대방이 되든 누가 됐든지 좋아요. 어쨌든 간에 누군가 한 명은 이 분위기를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과감한 행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말끔하게 상담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사실 과거에는 조금 이제 요 친구가 좀 본인한테 실망을 좀 했을 텐데, 그런데 그 실망했지만 아직까지 좋아하는 감정이 지금 이 카드만큼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기 전에 두 사람이 관계 발전이나 그런 사이가 좋아지는 것들을 목표로 두고 이렇게 좀 간다면,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좀 좋아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살려보면 우리도 한번 좋은 마음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해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아주 3카드를 가지고도 아주 길고 디테일하고 다양하고 또 자세하고 또 질문자에게 위로가 되는 상담을 해줄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연습 삼아서 한 번만 좀 더 해보죠. 요번에는 학교 가면 또 이제 많이 묻는 게,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장래 희망이 경찰이다 하는 그 친구의 그런 장래 희망을 있다라고 가정을 생각하고, 경찰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미래 상황적인 질문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때 제가 또 카드를 섞어서 3카드 배열로 연습을 해볼게요. 요때 또 랜덤하게 카드를 뽑습니다. 자,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면, 자, 우리 첫 번째 카드, 자,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자, 첫 번째 카드는 에이스의 검이라는 카드인데, 과거에 지금 이 친구가 어떤 특정한 기회나 상황이나 그런 어떤 경찰에 대한 좋은 경험, 어떤 체험 활동, 아니면 어떤 경찰에 도움받던 사건, 아니면 어떤 그런 관련 있던 걸로,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까운 가족이 경찰 쪽에 있다라든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들으면서 어쨌든 경찰이라는 꿈을 좀 키울 수 있었고, 그거를 이제 그런 우연한 주변 환경의 계기로 내가 꿈을 빨리 찾아서 정했다. 그리고 그거를 향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기회는 하늘이 열어준 것 같다. 그러면 굉장히 이 친구는 우연한 기회에 경찰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멋지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과거부터 지금 이 친구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검을 휘두르면서 노력하고 있다, 훈련하고 있다 라는 것도 여기서 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물론 그걸 사실 여러분 알 수 없겠지만, 이 친구가 좀 이제 그렇게 준비를 또 해왔다면 굉장히 또 감동을 또 받을 수 있을 만한 메시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현재 카드를 좀 보겠습니다. 자, 현재 카드는 우리가 4개의 동전인데, 이 4개의 동전을 보면은 이 사람이 동전 4개를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바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약간의 욕심을 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쩌면 이 친구는 지금 내가 세웠던 어떤 그 장래 희망이나 그런 꿈들이 확신을 안 가질 수도 있고, 자신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바라는 꿈이 나랑 잘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좀 욕심꾸러기처럼 보이지만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내가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경찰 되기 위해서 힘든 것도 운동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내 꿈을 위해서 투자와 욕심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미래 카드 보니까, 지금 이 친구는 이 꿈을 조금 더 멀리 보는, 그게 지구의 이 사람이 손에 지구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꿈을 크게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자신이 없고 불안하고 좀 애매하고 잘 될까 라고 한다면, 지금 네가 가진 생각이 확실하다면 그거를 내가 좀 넓게 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내 꿈을 펼쳐라, 넓은 곳에 나가서 꿈을 펼쳐라, 안주하지 말고
펼쳐라. 도전도 하고 노력도 하고 때로는 한계도 좀 부딪혀보고 이런 것들을 해봐라 라고, 이 성 안에 있지 말고 멀리 보고 나가서 움직이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시지를 조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좀 한번 연습을 좀 간략하게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4카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다시 화면 다시 좀 돌아가서 4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4카드는 제가 설명할 때 그 시점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언제. 자, 그러면 요런 질문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1년 내에 연애가 가능한가요? 이때 연애는 우리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4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초라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날짜가 6월이니까 우리가 이거는 쓰기 그러니까 지금으로 질문 시점으로부터 0에서 3개월, 그리고 4에서 6개월, 그리고 7에서 9개월, 그리고 10에서 12개월 사이, 이렇게 나눠서 3, 6, 9, 12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죠. 자, 바로 해볼게요. 자, 오늘 학생들 또 요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솔로인데, 자, 솔로인데 연애를 하고 싶어요. 네, 간절하죠. 사실 허릴 때니까 연애하고 싶은데 언제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즉석에서 다시 좀 화면 전환을 해서 카드를 좀 뽑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임시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실제로는 그 학교 가서 그 이제 왼손 뽑아라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수업이니까 편의상 그냥 제가 할게요. 오른손으로 그냥 제가 선택을 했는데 뭐 사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여름, 가을, 겨울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버전이에요. 자, 우선은 지금 우리 첫 번째 여기 이렇게 배열해서 6개의 컵이 나왔습니다. 자, 자, 6개의 컵은요, 대표적인 프로포즈 혹은 고백, 사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고 그리고 이 추억이라는 의미가 대표적인 있습니다. 자, 추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람이 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보고 요렇게 프로포즈하는 것이 대표적인 6개의 컵 중에 한 개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게 뭐냐면 재회 카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헤어졌던 친구나 아니면 소개팅만 하고 깨졌거나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갔거나 아니면 예전에 알던 사람이었는데 친구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랬을 때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프로포즈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표현한다 라고 보는 게 지금은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6개의 컵 바로 옆에 심판이라는 카드가 연달아 나옵니다. 자, 이 심판이라는 그 저지먼트라는 카드는 대표적인 또 제외 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외 카드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 제외 카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6개의 컵과 심판이 봄, 여름 1번, 2번에 연달아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 친구를 강력하게 원하는 과거의 인연이 있다
그러면 이 친구 연애운이 지금 솔로지만 과거에 알고 있던 사람이나 혹은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나 또 흐지부지 된 관계에서 인연이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 물론 별개로 그 과거의 인연이 이 질문자한테 마음에 드는지 여부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냥 있다 자체로만 우리는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의 인연이 다가왔을 때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 결정은 질문자 본인이 하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뭐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이런 경우일 수가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결정해 봐라 라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반기나 혹은 봄 여름에 이 친구는 과거의 연인을 잘 살펴보면 연애운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3번 카드 볼게요. 자, 3번 카드 다시 보겠습니다. 그 3번 카드를 다시 보면 3번 카드는 2개의 컵입니다. 자, 2개의 컵도 대표적인 고백 카드입니다. 고백, 약혼.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연애운이 좋습니다. 근데 이때의 차이점은 뭐냐면 6개의 컵과 다른 거는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새로운 지금 요즘 말 나오면 뉴페라고 합니다. 자, 뉴페가 하반기에 3번 카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선택지가 생겼죠. 내가 지금 봄, 여름, 상반기에 내가 과거에 알고 있던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받아서 같이 연애를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얘를 기다렸다가 3번하고 4번에서 다가오는 새로운 뉴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친구들 요즘 편으로 하면 9패와 뉴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선택지를 타로 리더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 스스로 강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비교해 주는 거예요. 자, 9패도 좋고요. 6패도 지금 카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을 택해도 이 질문자한테는 크게 손해가 없고 1년 동안의 연애운이 굉장히 든든하다. 마치 국밥처럼 든든하다. 그러면 이 카드 중에서 네가 마음에 드는 방식을 택하면 어느 쪽이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또 상담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카드 나온 김에 그러면 자, 질문자가 또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9패와 6패 중에 누가 더 좋을지 카드를 뽑아주세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9패에 대한 3카드와 6패에 대한 3카드를 뽑아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카드를 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카드 잘 섞어서. 자, 지금 9패에 대한 3카드. 이렇게 하나, 그리고 둘, 셋. 그 다음 6패에 대한 3카드. 여기서 뽑아서 하나, 둘, 셋. 우리는 요렇게 우리는 이제 9패와 6패를 비교하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왜냐면 사람이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장단점을 비교해서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지금 9패는 사동전, 전차, 5컵입니다. 자, 이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4동전, 4개의 동전하고 전차 카드는 어떻다? 약간 자기 중심적인 스타일인 거예요. 중심적 스타일.
자, 자기중심적이라는 스타일은 뭐냐면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연애보다 자신이 더 먼저인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뭐 내가 일요일인데 상대방이 집에서 쉬고 싶은데 막 시험 기간도 아니야. 시험 기간도 아니고 뭐 알바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정도 없어요. 근데 쉬고 싶다는 이유로 데이트를 안 할 수 있는 게 이 구패의 그 사동전과 전차 카드예요. 그리고 어찌 이거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은 컨디션이 다운된 상태로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질문자도 눈치를 보고 서로 힘들고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면 질문자가 상대방을 무한 배려를 해준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전제가 돼야지 연애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5개의 컵처럼 상대방이 나한테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구패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하지만 타로 리더 입장에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조합이다. 근데 이것도 사실 빼세요. 그냥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까지만 하면 돼요. 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6패를 보니까 6패는 조금 이제 막대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열정적. 그래서 나와의 관계도 굉장히 열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열정적이라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부담으로 조금 느껴질 수도 있다. 너무 과해서. 만약에 이 질문자가 자신의 연애 성향이 뭐 이렇게 막 부끄러운 거 막 싫어하고 막 오버 떠는 거 싫어하고 막 그런 것들이 조금 싫어하는 스타일이라면 6패도 조금은 좀 아쉬울 수 있다. 대신에 장점은 이 친구는 나한테 너무 잘해줄 거다. 이해도 많이 해줄 거고 배려도 많이 할 거고 어쨌든 내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할 유형이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우리가 이쁘게 봐준다면 이 6패와의 조합도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타로 3카드와 4카드를 연계해서 상담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이 단계를 제가 글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그 신 3번에서 3카드와 4카드를 배열했죠. 근데 이때 우리가 그 다음 신이 해설이에요. 자, 제가 강의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타로 카드에는 그 숫자와 등장인물과 주변 배경들이 이렇게 3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기초 가이드북을 보더라도 키워드가 거의 한 10개는 됩니다. 물론 정방, 역방 합쳐서요. 근데 우리가 초보자니까 역방향 제낀다고 하더라도 최소 의미가 3개 내지 5개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개 내지 5개 되는 이 키워드에서 우리는 어떤 키워드를
선택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조언으로 전달을 해주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데 요거를 제가 초급자 버전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초급자 버전 설명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공통점을 찾습니다. 자, 3카드든 4카드든 어쨌든 카드를 딱 뽑았을 때 전체적인 규칙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같은 숫자 아니면 등장 인물 아니면 뭐 배경색 아니면 뭐 상징들 중에 뭐가 비슷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찾아보면 그러면 지금 이 타로 카드가 우리 질문자에게 이거를 강조하고 싶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카드를 막 뽑았어요. 근데 아까처럼 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애 질문에서 컵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일단은 지금 이 친구의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운세를 띠고 있다. 일단 전반적으로 디테일한 거는 조금 장애물이 몇 가지 있을지만 그런 것들 다 떼놓고 결론만 놓고 보면은 우선은 분위기가 좋다라는 걸 먼저 캐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 왜냐하면은 요거는 우리가 그냥 말이 시가 된다 라고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때로는 상담사가 내담자에 건네는 이 한마디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대다수 존재합니다. 아니 거의 많이 존재해요. 이거는 제가 17년 동안 타로를 하면서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말할 수 있는 견해입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 바뀌지 않아요. 이 타로 리더의 조언 한마디가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먼저 긍정적인 방향을 찾자. 그리고 카드가 너무 안 좋아서 별로일 때는 우리가 주의사항 정도를 좀 주의하자. 이걸 내가 해결하기 위한 이런 것도 좀 주의하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가면은 좋겠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키워드를 최대한 문장 형태로.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이 해설 수업을 가보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어떤 뭐 해서 뭐 했다 라고 딱 끝나는 깔끔한 문장. 하는 문장. 이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또 사례 훈련을 또 연습을 또 하겠지만 또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생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타로 카드를 배우실 때 내가 키워드를 알고 있다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내담자 그러니까 질문자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바꿔서 우리가 해설 연습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먼저 큰 틀을 보고 그 다음에 최대한 긍정적 방향으로 보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서 최대한 완성된 문장. 왜냐하면은 이것도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 타로 리더가 깔끔한 문장을 전해주지 못하면 타로 리더가 가지는 그 말의 힘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면 이 질문자가 상담을 오러 온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상담을 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조금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가 어지간하면 좀 정리된 문장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근데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타고나기를 좀 말을 잘하고 뭐 이런 유형이 있긴 해요. 근데 저도 사실은 뭐 말을 그렇게 잘하는 타입은 아닌데 어쨌든 하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또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또 틈나는 대로 또 다음 영상 또 올라올 때까지 또 연습을 또 틈틈이 한번 해보시고요. 또 여러분 오늘 이 그 강의 영상을 통해서 타로라는 게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되는구나. 사실 제가 그 수업을 하다가 마스터링 분들에 대해서 사실 보충 수업 개념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내용이 좀 뜰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초보자들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상담을 하면 나도 어느 정도 기본 상담을 좀 하실 수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번에도 여러분들께 또 타로 그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우리가 타로 카드 같이 또 해석을 또 해보면서 운세도 같이 해보는 시간 그렇게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벤스 타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